자,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가 뭐 다시 보면은 결국은 좋은 제품의 품질을 낮은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제때제때 공급해 주는 것이 이제 생산 관리 목표인데, 결국은 생산 관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측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 운영 방식의 유형 그래가지고 수요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생산을 계획 생산을 할 거냐, 이거는 1년 계획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막 만들어내서 소비자가 물건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생산자 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 생산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경우에요.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경우는 일종의 조선업 같은 것이 그 배 한 대 만드는데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 보통 상품 생산하 제품 생산하듯이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가 와서 사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죠. 그죠? 그런 거는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뭐 제작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인계해주는 과정, 이런 게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뭐 어떤 큰 기계류라든가 또 큰 소위 공작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고가의 의류나 주얼리, 뭐 그 다이아몬드가 박힌 뭐 왕관을 뭐 제작한다거나 이런 거는 대량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상의 자재 흐름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 생산, 로또 생산, 대량 생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개별 생산이라는 것은 주문에 따라서 하나하나 각각 생산하는 거. 이거는 아까 그 주문 생산의 경우가 똑같은 경우죠. 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대량 생산 같지만은 뭐 아파트 그 단지별로 이렇게 건물을 짓죠. 이것도 일종의 아파트 뭐 층 동수로 쭉 보면은 호수별로 보면 대량 생산 같지만은 아파트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거 단지별로, 그죠? 개별 생산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터만 확보를 해두면은 뭐예요? 입주 예정자로부터 그 생산에 필요한 소위 대금을 수시로 받아가면서 건물을 짓죠. 로트 생산, 로트라고 하는 것은 LOT인데요. LOT. 이게 하나의 이제 묶음 단위로 생산한다는 게, 한 번 생산하는데 대량 생산하면은 뭐 좋은 점이 원가가 좀 싸게 맥히지, 뭐 대량 생산했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의류 같은 경우는, 패션 의류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생산에 들어가면 한 300벌, 한 500벌 이런 식으로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리면은 뭐 추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리미티드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생산을 딱 중단하고 다음 연도에 또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의류들이 그 들어가는 원재료나 뭐 이런 생산 과정에서의 보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요. 비싼 이유는 소량 생산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소량 생산으로. 물론 뭐 중저가 많이 있는 옷들은 대량 생산을 하죠. 그죠? 대량 생산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로또 단위도 생산해서 안 팔린 부분들은 그 백화점에 출시됐다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일반 2차 시장이나 3차 시장에 가면은 뭐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에도 팔리고 뭐 이런 시장이 형성되죠. 알뜰한 소비자는 그런 시장 가서 소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량, 이거는 이제 규격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하는, 우리가 통상의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라면이라든가 무슨 맥주라든가 무슨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대량 생산의 이야기죠. 자, 의류업의 경우에는 로또 생산 방식과 대량 생산 방식이 병존한다, 같이 있다, 이런 얘기. 왜 그럴까? 지금 좀 전에 설명했죠.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보시면 어떤 제품들은 로트 생산을 하고 어떤 제품들은 대량 생산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합리화 원칙이 적용되는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은 원가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려면은 뭐예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 제품의 규격, 치수, 원재료 등을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하고 필요한 표준을 정함으로써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상품들은 이런 표준화와 대량 생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소비하는 거예요. 뭐 적절한 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자주 먹는 김이 있죠. 김 같은 것도 내가 여러분 나이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시절에는 김이 엄청 귀한 거 있었어요. 미역도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은 뭐 남해 바다에 가보면은 뭐 양식장이 뭐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김을 길러내고 미역도 길러내고 해가지고 그 넓은 바다가 그 밭처럼 그 키워내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 시켰고 또 대량 생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화. 뭐가 복잡하면은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이 구조 부서가 복잡하면 뭐 조립 비용이나 많이 들어가죠. 또 그 안에 뭐예요? 이런 수리하려면 또 엄청 복잡하죠. 부품 수도 많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스트 푸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과 부품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제품의 종류, 품목, 크기 등의 품종을 줄여가지고 되도록이면 조립하는데 몇 개 시간도 안 걸리고 몇 개만 딱딱 조립하면 되고 수리해도 그것만 딱딱 떼어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단순화 과정입니다. 보통 이게 합리화 원칙에서는 3S라 그래요. Standardization, 그리고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이래가지고 3S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도 이제 어떤 제품을 하면 그 부분에서는 아주 특정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만 하니까 그 부분에 아주 전문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전문화가 되려면 우선 또 뭐예요?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소위 분업이 되는 거죠. 분업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생산성을 향상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자, 이 생산성이라는 것이 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생산성은 산출물을 투입물로 인풋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생산성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노동 생산성 이런 말을 많이 쓰죠. 1인 노동자 1인당 몇 개를 생산했느냐. 이렇게 가지고 그 효율을 보는데 그 정리된 용어를 보면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요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옆에 표에 보면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그래가지고 룩셈부르크가 무려 거의 70%로 돼서 미국보다도 훨씬 노동 생산성이 높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우리나라가 29.9, 약 30%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요새 뭐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죠? G7은 물론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그죠? 우리 밑으로 있는 데가 뭐 체코, 그리스, 포르투갈 경제 규모나 그 무역의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한 10위권이거든요. 너무나 낮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동자 하나당 생산하는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소위 그 생산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하고도 또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종업원 수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작업 시간에 의해서 볼 수도 있고 생산성을 또 원료 투입량 중에 효율로 볼 수도 있고요. 기계 대수당 몇 개를 생산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지표가 이제 노동 생산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화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산출물이 생산량인 경우 이건 생산량을 종업원 수나 작업 시간 수, 또 원료 투입량 수, 기계 대수 각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는 이거의 이제 표준 평균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생산성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금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나 또는 뭐 우리가 보통 매출액으로 보죠. 1인당 종업원 1인당 매출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죠. 또 예금 유치액이 얼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와 각국의 공장의 자동차 일대당 투입 근로 시간을 보시면은 이게 놀라운데요. 한국은 한 대 만드는데 26.8시간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14.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보다 2배의 노동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트푸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이 어떻게 보면은 임금과 들어가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표들을 우리가 이제 대우자동차나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이 참 보고 뭐 느끼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17.7배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자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또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자료예요.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충격적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